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습니다. 이번에 다름 아니라 알려드릴 건 사람들이 요번에 이더리움이나 뭐 여러 가지 루나 세트 때문에 스테이킹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 오해를 좀 풀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POS, DPoS, 즉 POW, 비트코인이나 지금 이더리움, 뭐 파이코인 같은 코인들을 제외하면은 모든 코인에 존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킹 코인을 투자하지 마라. 스테이킹 코인은 위험하다. 스테이킹은 안 좋다라고 하는 말은 즉 POW 코인들을 뭐 채택해서 사용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POW 비트코인 저는 비트코인은 옹호론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환영하지만 뭐 여러 가지 추세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들은 이제 전기 문제 또 환경 문제 때문에 POS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그 POS에 따라서 스테이킹은 필수 불가결적으로 따라오는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더리움 사태도 얘기 드릴 건데 그거에 이전에 있어서 POW는 뭔지, POS는 뭔지, 그리고 또 DPoS는 뭔지, 그리고 왜 제가 말하는 스테이킹이라는 기능이 왜 사라질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설명드리기 앞서서 코인이 무엇인가, 왜 코인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이 코인이라는 거는 보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즉 코인의 이전에 있는 단계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영원 불변한, 즉 거의 보안성이 99.99999%만큼 높은 보안성을 띈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다수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참여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보안성이 높느냐? 우리가 원래는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잖아요. A에서 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보내면은 그 돈을 보냈다는 기록을 은행이 남겨주게 됩니다. 제 통장이든 아니면 제 웹 지갑이든 어디든 간에요. 근데 은행이 해킹을 당하거나 어떤 불특정 다수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그 은행은 제 기록이 마음대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뭐 B라는 사람한테 1억 원을 보냈는데 1,000만 원만 보내기고 이제 9천만 원은 그 해커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이러한 보안성을 뛰어넘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즉 중앙화된 기관, 은행이 내 모든 기록을 간섭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서 내 기록을 남겨주는 거예요. 즉 나는 A에서 B라는 사람한테 코인을 보냈는데 이 A에서 B라는 사람을 코인을 보낸 게 특정의 사람이 모든 걸 기록하고 보관하는 게 아니라 뭐 1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이 컴퓨터나 아니면 혹은 채굴기를 통해서 제 기록을 작성하고 남겨놓는 작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특정 다수, 즉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왜 내 기록을 남겨주고 저장을 해줄까요? 그 이유의 핵심은 코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네트워크, 즉 A에서 B라는 사람한테 기록을 남겨줌으로 인해서 그 네트워크 내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이라는 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채굴자들이 우리의 기록들을 모두 다 남겨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누구한테 보내면은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는 기록이 그 채굴기 내에서 남겨지고 작성되고, 그 채굴기는 또 그거 코인을 받기 위해 암호를 해독하고 해서 일을 하는 거죠. 뭐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에서 그 채굴기들이 일을 하고 그 일을 한 만큼 보상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받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코인을 생성하는 방식, 즉 블록체인을 생성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맨 처음에는 POW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채굴기를 통해서 채굴하는 코인들, 뭐 채굴하는 방식이에요. 비트코인이 있고 또 이더리움이 있겠죠. 뭐 파이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OS라 그래가지고 채굴기가 아니라 우리가 네트워크에 직접 참여를 해서 코인을 일을 직접 한 다음에 직접 일을 한 만큼 코인을 보상으로 받아가는 개념이 이제 POS, 즉 네트워크 참여로 해가지고 얻어가는 방식이고요. 이제 DPoS라는 거는 이제 모든 유저가 이제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면은 네트워크에 뭐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속도도 느려져,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네트워크에서 일해줄 사람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방식이 이제 DPoS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예요? 스테이킹은 뭐냐? 스테이킹은 이제 코인을 받는 보상 방법의 개념 중 하나예요. POW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지만 이 채굴기가 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코인을 보내면은 이 기록을 남겨주고 이 기록을 남긴 채굴기가 네트워크 내에서 보상으로 코인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였으면 비트코인을 받는 거고, 그게 이더리움 네트워크였으면 이더리움을 받는 거고, 그러한 형식으로 코인을 받는 게 POW입니다. 이거를 우리를 채굴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즉 기록을 남겨주고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영원불멸한 기록을 남겨준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게 이제 채굴이라는 개념이고, 그게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POS 방식은 뭐냐? POS 방식은 별도의 채굴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POS 방식은 내가 코인을 소유한 보유자라면, 그 보유자가 컴퓨터를 갖고 있다면은 그 보유자가 직접 이 네트워크 내에서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실 A에서 B로 옮겨졌다는 기록을 남기는 방식은 그렇게 큰 전력을 소모하거나 뭐 엄청난 뭐 컴퓨터 사양을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컴퓨터 내에서, 즉 노드라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어떠한 코인이 있어요. 뭐 POS에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이더리움 2.0이 있겠죠. 이더리움 2.0이라는 네트워크를 이제 개발자가 구축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에 이 이더리움 2.0을 갖고 있는, 즉 이더리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컴퓨터를 돌리고 싶어요. 이 네트워크에서.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면은 이 사람은 이 A에서 B한테 코인을 옮겼다라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즉, 이 A에서 B라는 기록을 남겼으니까 이 네트워크 내에서 또 보상으로 이 사람한테 코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게, 이 네트워크 내에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코인을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그 해당하는 코인을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이 네트워크에 참여가 가능해요. 이더리움으로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내가 이더리움 10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을 아예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네트워크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더리움이 총 발행량이 100개라고 하고 제가 이더리움 10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더리움 10개를 갖고 이 네트워크에 참여를 해서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제 컴퓨터에 스테이킹이라고 해가지고 예치를 시켜놔요.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내에서 나에게 10%에 해당되는 일을 제공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트랜잭션, 즉 전송이라는 기록이 10건이 발생됐다면은 이 중에 10%, 10건은 좀 적으니까 1000건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중에 10%인 100건의 트랜잭션, 즉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권한을 제게 주게 돼요. 그러면은 전 이 100개의 기록을 남김으로 인해서 이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하는 보상의 10%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이에요. 즉 내가 코인을 갖고 있고 이 코인을 내 컴퓨터나 어디에 직접 스테이킹을 한 다음에 이 컴퓨터가 해당되는 네트워크, 뭐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뭐 다른 코인이면 다른 코인의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만큼의 일량을 네트워크로부터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뭐 이 네트워크에 알고리즘이 있겠죠. 뭐 기록 10개를 남겨주면 코인 1개를 주겠다, 뭐 이런 형식의 뭐 알고리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저는 이렇게 10%, 즉 뭐 10개면은 10개에 해당되는 일량을 받아가지고 그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고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킹 개념이에요. 즉 내가 직접 내 코인을 사용해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일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게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이죠. 이제 아시겠죠? 만약에 이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이 없다면은 여기 POW 방식에서는 일을 해주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즉 POW, 채굴자들이 채굴기를 열심히 돌려서 기록을 막 남겨주고 열심히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을 했는데 보상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무도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POW에서는 이거는 비트코인 채굴로 표현을 했고,
POS 방식에선 이거를 스테이킹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결국엔 똑같은 개념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으면서 나는 네트워크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뭐 기록을 남겨주는 일을 해줄 테니까 코인을 달라. 그게 POW 방식에서는 채굴이라는 개념으로 다가오는 거고, POS 방식에서는 스테이킹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POS 방식의 노드를 돌리는 컴퓨터들이에요. 즉 이렇게 네트워크들이 있으면은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네트워크들에 직접 이제 유저가 컴퓨터를 켜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트랜잭션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기록을 쫘라라락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기록을 남겨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코인이 나오겠죠. 뭐 이더리움 2.0이면 이더리움 2.0에 해당되는 코인을 주겠고, 뭐 이런 방식입니다. 즉 코인을 얻는 방식이죠. DPoS 방식은 무엇이냐? 이렇게 네트워크 참여자, 즉 이더리움이 한 개만 발행되거나 10개만 발행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더리움이 뭐 몇만 개가 발행이 됐어요. 몇십만 개가 발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에 너무 참여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일을 할 때 비효율적이에요. 보안성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뭐 트랜잭션 속도도 느려지고 뭐 이렇게 비교 대조해 보는 방식 간의 뭐 처리 속도도 느려지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DPoS라는 방식이에요. 즉 이 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 코인을 나를 대표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대신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즉 이 네트워크를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뭐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만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코인을 가진 사람은 뭐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 1000만 명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뭐 A, B, C, D, E라는 후보가 있으면은 이 후보들이 뭐 공약을 내세우겠죠. 뭐 난 네트워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겠다. 그러면은 이 10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겁니다. 뭐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한테 투표를 하고, 뭐 B라는 사람이 있으면 B한테 투표를 해갖고, 이렇게 A, B, C, D라는 사람이 결국엔 선택이 돼서 이제 이 DPoS, 즉 네트워크 내에서 이 사람들이 대표해서 일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표를 위해서 일을 해주니까 이 네트워크로부터 받는 보상이 꽤 많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네트워크로 받은 보상을 또 자기들을 투표해준 사람, 나를 찍어줘서 너무 고마워, 자신들에게 투표해준 사람한테 이제 반대로 이제 코인을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DPoS 방식에서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이에요. DPoS 방식에서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내가 투표를 하는 개념이랑 똑같아요. 나를 대신해서 네트워크에서 일해줄 사람을 나는 스테이킹, 즉 투표를 해주고, 이 투표 당선된 사람은 이 네트워크에서 일을 하고 기록을 남겨주고, 그 기록 남겨준 것의 대가로 코인을 보상으로 받아요. 그럼 그 코인을 보상으로 받게 되면은 나를 투표해준 사람, 너무 고마워, 나를 위해 투표를 해줘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내 물량을, 즉 내 코인의 보상료를 나눠주는 거죠. 그름으로 인해서 DPoS 방식이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되게 오해가 많은 게 스테이킹은 좋지 않다, 스테이킹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코인에서 파생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위험성이 가장 높다는 거지, 이 스테이킹이라는 코인 자체는 아예 POS와 DPoS 코인 시장을 죽이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을 채굴기를 돌렸는데 비트코인을 안 주는 것과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스테이킹이 위험하다는 말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고요. 스테이킹은 그렇다고 뭐 코인이 안전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스테이킹은 부정적인 요소가 1도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요즘 뭐 스테이킹 너무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왜 스테이킹이 위험해졌고 그러한 이유가 왜 생겨났는지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디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디파이가 진짜 너무 위험한 개념이에요. 이 디파이 이더리움 2.0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서도 이 이더리움 2.0의 디파이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 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테이킹은 다시 말하지만 그러니까 위험한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뭐 그래서 뭐 스테이킹 코인을 피해라, 뭐 스테이킹 코인은 다 망한다라는 얘기는
현재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의 99.99999%가 망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비트코인, 이더리움 빼고 다 망한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곧 위험하죠. 왜냐면은 POW 방식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추세니까, 전기랑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뭐 그 부정론자들이 말하는 스테이킹 코인은 쓰면 안 된다 하면은 이거 탈락, 이거 탈락.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POW는 쓰면 안 된다, 이거 탈락. 즉 코인을 투자할 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투자할 코인이 없다. 이 POW 방식이 너무 환경 문제가 대두돼서 POS랑 DPoS가 나온 건데, 이 POS랑 DPoS를 이끌어주는 개념이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인데, 이걸 없앤다? 그러면 아예 코인이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좀 이더리움 2.0의 지금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